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지난밤에 있었던 MC 복면의 MC 난입 사건을 무사히 진입하고 이제 생업에 복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여의도 팟캐스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년 전 전 국민이 월드컵 열기에 휩쓸려 있었을 때 서해에서, 우리가 지금 NLL이라고 불리는 서해에서 6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꽃게잡이 배를 위장을 해서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의 월드컵 열기 속에 그분들은 잊혀져 갔지요. 저희가 나중에 처음에는 서해교전, 나중에 제2연평해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11년 전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년 전 그때 뭐 하셨어요? 6월 29일. 정확하게 2002년 6월 29일. 집에서 월드컵 3, 4위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어요. 경수 씨는 혹시 서울광장에 있었어요?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 수능을 공부를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3, 4위전 보라고 스크린 설치해서 운동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스크린 보고 있었군요. 아니요, 근데 보고 싶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수능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위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래층 내려가서 소리 날 때보다 뛰어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뛰어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해서 둘 다 못했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했던 걸 아무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기억 속에서 제 2002년 6월은 월드컵만 기억나지 서해에서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서해에서 일어났던 건 천안함 정도는 지금 저는 머릿속에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이제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월드컵 3, 4가 다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자막으로 그냥 조그맣게 특종 처리 비슷하게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9시 뉴스나 메인 뉴스 시간에도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었죠. 거의 뭐 뒤로 밀려서 거의 나지 않았었고요. 정부 쪽에서도 좀 축소해서 또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론 쪽에서도 또 축소해서 그 월드컵 열기를 깨치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서해 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이 되었는데요. 서해 교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네.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계선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 내려온 북한 함선과 해군 함정에 발생한 전투입니다. 네,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육상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NLL 북방 한계선은 이제 북측과 남측에 약간 미묘한 관계가 있는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그쪽을 수하려던 저희 해군의 함정들과 이제 북한 함정들이 그렇게 잦은 도발과 함께 부딪히는 사고는 있었는데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연평해전에는 북한군이 최초로 포격 사격을 해서 정조종했죠. 아군의 사상자가 6명 그리고 부상자가 18명이 발생한 대형 사상자가 아니라 전사자가 6분. 전사자가 6분, 부상자가 18분이 발생한 아주 슬픈 참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고 윤영아 소령, 추서된 계급입니다. 고 윤영아 소령, 고 한삼국 중사, 고 조천혁 중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우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이렇게 6분이 전사한 그런 사건이죠. 제2연평해전을 보면 또 제1연평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연평해전 서해상의 무력 충돌을 보면은요, NLL이 사실상의 우리의 영토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우리 영토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군들이 이렇게 목숨을 축에같이 던지면서 우리 영토선을 지켜온 그것이 바로 NLL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요, 우리의 NLL 그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죠. 그것이 연평도 위에 서해 5도 섬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주장을 하는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북한 측의 일방적인 해상 경계선이 연평도 서해 5도선 밑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 사이 섬에서 그 꽃게잡이 시즌 때 되면 꽃게잡이 배 충돌을 가장해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우리의 그 고속정을 갖다 정조준하는 그런 그런 사건이었죠. 6분이 돌아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제2연평해전 그때 월드컵 열기 속에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 6분의 추모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월드컵 결승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일본으로 날아가서 전 국민적인 나중에 울분을 사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유가족들의 통곡을 듣기도 했었죠.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때 괄시를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2008년 전까지는 해군 장인
당이 주관하는 추모 행사에서 2008년 4월에 네. 연평해전으로 명명되고 정부 기관의 추모 행사로 승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부가 그 공식적으로 추도를 주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이 당시 이제 그 월드컵 열기 속에 묻힌 것도 있지만 그 당시 뭐 정세도 뭐 여러 가지로 좀 햇볕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정책 속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예우를 못 받으신 분이 면이 많죠. 많죠. 뭐 특히 여러 이제 지금 비교되는 게 이제 엄청 많아요. 예. 천안함 유가족이나 천안함 전사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우를 받으셨는데 한번 좀 비교라기보다는 좀 뭐 사실 그렇죠.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해전이 총 3가지 해전이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나 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전하면 천안함 사건은 네, 정말로 그거는- 뭐 천안함 뭐 교전이 아니긴 하지만 네. 천안함 사건만큼은 눈에 띄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건 이제 전 국민적인 추도적 그렇죠. 열기 속에서 46구의 전사자들을 보내주신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기억이 그럼 나는데, 비교를 네. 하면 네. 사실 천안함 사건을 통한 그 대우와 네. 당시에 2002년에 있었던 제2차 연평해전의 대우를 비교하니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뭐 대우 자체가 그 신문상의 대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은 당연히 전사자에 준하는 예후, 전사자로 처리가 됩니다. 전사자.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제2차 연평해전은 전사자가 아니에요. 제2차 연평해전은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상 개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 개념을 대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죠. 전투가 아니라고 본 거죠. 이게 예. 굉장히 좀 우발적인 유화할 싸움이다. 좀 예. 생각이 되는 거고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최저 2억에서 최고 3억 5,900여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사망 조의금과 사망 보상금, 퇴직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해서. 되고요. 반면에 제2차 연평해전 당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최저 3,100만 원에서부터 최고 6,700여만 원입니다. 앞에 뭐 억 단위가 빠진 게 아니고 억 단위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죠. 없고 다 1억 미만으로 그렇게 지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얼추 계산해서 한 5배 차이가 정도가 나죠. 예. 또 얼마나 속 터지느냐면 당시에 2002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매매 여성들이 그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그 화재 보상금이 2억 정도 나갔었습니다. 아, 예. 그걸로만 따져도 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 뭐 속설로 내가 몸을 파는 그런 거리의 여자 우리 아들이 거리의 여자들보다도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은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던 그렇죠.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그렇죠. 뭐 게다가 뭐 장례식에 대한 예우도 보면 천안함 같은 경우는 5일장으로 치러졌고 네. 방송 3사가 생중계까지 생중계했었죠. 했었고 국가의 뭐 국가 대통령 내외분 국무총리 정당 대표 국회의원들 다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다음에 그 거리 곳곳에 그렇죠. 뭐 분향소도 분향소도 많이 마련해서 있었고요. 일반인들이 네. 분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제2차 연평해전의 그 장례식은 똑같이 해군장이지만 3일장이었고 연결식장도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민간인이 들어갈 수 아예 예, 없었고요. 그럼 참석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났겠네요. 해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500여 명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연결식장에서 네. 대통령 찾아볼 수 없었고요. 국무총리 찾아볼 수 없었고요. 국방부 장관 역시 불참했습니다. 하다못해 합참의장까지도 불참을 했었습니다. 이만큼 당시 제2차 연평해전의 전사자분들은 정확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죠. 항상 뭐 제2연평해전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죠. 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참석 안 하셨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기간 5년 내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시키면서 작년에 비로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유가족들의 울분을 달래주기로 했었죠. 예. 우리 해군을 우리 해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군이 전사를 했는데 우리의 군 특수권자이자 우리의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10년이 걸린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전에 대통령 분들께서는 평가를 이 연평해전은 거의 패전으로 취급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NLL을 수호하고 결국은 격대했는데 피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패전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처우나 명예까지도 어느 정도 실추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제 2월 29일 날 교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전 직후에 국방부에서 논평을 발표를 해요. 뭐 당연히 브리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서해 교전 행위가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묵과할 수 없는 무력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북한 측 사과, 책임자 처벌, 재벌 방지를 강하게 요청하는데 북한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나 또는 언론에서는 글쎄 뭐 어떤 식의 의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당시에 그 집권당의 햇볕 정책에 좀 성과에 먹칠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축소하는 그런 식의 이제 뭐 논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정부와 밝혔죠. 군이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계속 반증이 나고 있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교전 당시에 그 명칭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면 명칭에서부터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나옵니다. 뭐 제2차 연평 지금으로 딱 저희가 주제를 잡고 있는 곳은 정확하게 명칭은 지금 상황의 명칭은 제2차 연평 제2연평해전. 해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전에 그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서해 교전이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해 교전과 연평해전이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죠. 요즘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는 그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다른 전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서해 교전과 연평해전이 같은 말입니다. 서해 교전이 격상돼서 새로운 용어로 된 게 이제 연평해전이죠. 교전과 해전은 둘 다 전투의 개념이긴 네. 합니다. 전투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 교전이라는 그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우발적 충돌이라는 거예요. 우발적. 네, 우연히 발생한 그냥 고의성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우연히 발생한 충돌의 개념이 그때는 나타난 전투의 개념인 근데 거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우리 그 참수리 고속전이죠. 참수리 고속전을 북한에서 정조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발적인 충돌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당시는 생각해요. 그렇게 근데 아마 희석시켰죠. 그런 식으로 희석이 돼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전이라는 명칭으로 격상이 된 거는 해전이라는 개념에 들어간 의미는 적의 영해 침범을 격퇴한 승전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전과 교전이라는 서해 교전이 연평 제2차 연평 해전으로 격상하게 된 거는 바라보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이 명확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평해전으로 명칭이 격상된 것이 이제 2008년 4월 8일입니다. 우리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 그 우리의 서해상의 NLL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신 이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한 그 서해 교전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연평 해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08년 4월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기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서해 교전은 전투 시간이 짧지만 연평해전의 전투 형상과 유사하고 이게 제1차 연평해전을 지칭하는 겁니다. 제1차 연평해전의 전투 형상과 유사하고 NNL을 사수한 승전이다. 국가적 차원의 목적성이 강조된 것은 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2008년 4월이 돼서야 당시의 해전이 NLL을 사수한 승전의 개념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국방부에서 이때야말로 당시의 상황에서 NNL을 사수해야 되는 곳이라고 명확하게 공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해군들은 이 NLL을 사실상 왜 지키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었는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유가족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왜냐면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만약에 유가족들은 우리들은 개죽음을 당한 거, 우리 애들은 개죽음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지켜야 될 곳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발표도 안 해주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예우를 그 유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보면 그러실 수밖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훈장 추서 같은 경우도 좀 격이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 6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6분 돌아가셨는데. 그 소령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추서돼서 윤영아 소령. 윤영아 소령 같은 경우하고 박동혁 변장은 네.
충무무공 훈장을 받았어요. 네. 예. 우리나라의 훈장의 그 무공 훈장의 개념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최고가 태극이고요. 네, 맨 아래가 예. 그 인헌입니다. 아. 그다음 인헌, 그다음에 화랑이 있고 충무가 있고 그다음에 을지. 을지가 있고 태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령 그분께서 추서받으신 훈장은 충무입니다. 이제 4등급 훈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아니죠. 3등급, 3등급 훈장이죠. 충무 네. 3등급 훈장이고 나머지 그 하사관 분들께서 받으신 거는 을지. 화랑 네, 화랑무공 훈장이라고 해서 4등급. 4등급입니다. 자, 그럼 3등급하고 4등급이 어떻게 다른가? 충무무공 훈장은 사관급이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랑무공 훈장은 병사들이 받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하사관 분들이 받았던 그분들은 화랑이 아니라 충무를 받으셨어야 그러니까 되고. 한 단계씩 다 한 단계씩 내려서 내려. 그렇죠.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내려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한소령님 같은 경우는 아니, 윤영화 소령. 윤영화 소령님 같은 경우는 충무가 아니라 을지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다 한 단계씩 다 내려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군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알잖아요. 네. 내가 보험을 뭐 사고가 나서 보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1등급 그 보험을 보상을 받아야지 1등급 보험을 받아야 되는 그 사고인데 왜 2등급 보험을 지급을 하느냐라고 하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분들 자체 훈장마저도 나라에서 수고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리자라고 하는 훈장마저도 이분들은 한 단계씩 내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훈장도 내려받고 그다음에 돈도 뭐- 보상금도 최대 그쵸. 5분의 1. 그렇죠. 5분의 1 정도밖에 못 받고 그다음에 묘비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셔가지고 유가족분들이 좀 합쳐져서 이렇게 묘역을 좀 조성해 주시면 이게 참 정말 또 속상한 얘기가 하나 또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대전현충원의 그 박동혁 병장도 이제 6분이나 거의 묻혀 계시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예, 흩어져 묘역이. 계시는데 천안함 여러분 뭐 계속 천안함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천안함에 전사하신 분들은 모욕은 다 모여 계세요. 가족처럼. 그러니까 천안함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천안함이 당연한 건데 예, 당연한 거 그렇게 해야죠. 이제 최소한 그 여기에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전투에서는 이 전투에 전사자분들 우리의 그 전쟁 영웅들 영웅들을 모신 곳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안함 사건이나 천안함 그 순직자분들 그 순직하신 분들은 거기에 묘역을 따로 모아놔요. 연평해전 다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건 뭐 헷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묘역을 그렇죠. 발표해서 이곳이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묘역이다라는 거를 좀 국민들이 이렇게 아실 수 있게 좀 그 어려운 거 아닌데 게다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묘비명도 참 황당합니다. 예. 해군병장 박동혁 군 그분께서는 당시에 그 부상을 입으셨고 부상을 해서 고통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자, 그분 묘비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군병장 박동혁의 묘. 딸랑 이겁니다. 아, 뭐 저희 연평해전 전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붙어 있습니다. 그냥 해군병장 박동혁의 묘 이렇게만 딸랑 되어 있어요. 이 아버님께서 살아계신 아버님께서 6월 29일마다 가셔가지고 그걸 보면 딴 천안함 이쪽은 뭐 전사자 어디에서 전사자 전쟁 영웅의 묘 이렇게 막 있는데 우리 아들 묘는 동혁아 하는데 해군병장 박동혁의 뭐 얘가 어디서 어떻게 참 뭐 말을 하기도 좀 가슴 벅찰 정도로 이게 암담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따가 심지어 이제 그 박동혁 씨 유가족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분들은 좀 안 좋았던 게 박동혁 씨는 부상자였어요 사건 당시 그렇기 네. 때문에 국군수도병원에 네. 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국군수도병원이나 어느 병원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왼쪽 네. 다리가 파손 잘라지시고 장기는 대장만 해도 15m 이상 손실되었고 네. 척추를 비롯해 온몸에 100여 개의 쇠조각 파편이 박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족분들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길 바라셨댔나 봐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인터뷰 내용의 기록에 보면은 그 병원 원장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자를 내줄 수 없다면서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입고 오신 분이 정당한 처우를 받기도 힘든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게 있다 돌아가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도 전사자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군 복무 중에 사망인 걸로 묘비에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유가족분들은 속이 터지죠. 그렇죠. 네. 예.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볼까요? 2002년 6월 29일 날 그 사건이 발병하고 나 2003년 일주기 추모식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그 유가족분들이 해군에서 주관하는 추모식 안 가셨어요. 어디 가셨냐면 광화문 동아면세점 근처 시민들이 한 150분들이 모여서 별도의 국민장을 따로 이제 추도식을 별도의 추모식을 하셨습니다. 거기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웃긴 거는 2주년 되는 2004년에는 해군에서 통지가 내려옵니다. 해군에서 주관하는 추모식 외에 다른 외부 행사에 참석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왜?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그 기억하시는 분들께서 추구를 하면은 하다못해 뭐 저희 가서 이렇게 그 추모사도 한번 읊으시고 다들 기억을 해주길 바라시잖아요. 우리 애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그걸 기억하는 행사에 다들 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헛된 죽음을 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 이때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에 가지 마. 해군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만 참석을 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 국민적으로 이 여론 확대를 하지 마라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정말? 예,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이어지면서 또 그 햇볕 정책 속에서 북한과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떤 긴장 완화, 위장된 긴장 완화죠. 그 위장된 긴장 완화 속에 우리 해군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해석이 계속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2002년에 발생했잖아요. 네. 2002년에 발생했는데 그 2년 전에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제1차 남북 그렇죠? 정상회담을 거기서 6.15 공동선언이 예. 나오면서 예, 그것 때문에 또 뭐 그렇죠. 굉장히 그 이후로는 뭐 햇볕 정책이든지 뭐든지 좋아요. 하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북한하고는 좀 잘해보자. 그리고 좀- 가장 평화적인 시기였다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니 뭐 추가적으로 평화적인 시기였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NLL 당시를 그때도 지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그 분위기 때문에 글로 통과하는 상선들, 그러니까 군 선박이 아닌 상선들은 어느 정도 통과가 돼도 암묵적으로 무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생각은 지금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북한을 분쟁이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마. 쟤네들을 그냥 건드리지 않고 우리 그냥 이대로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해 교전, 이 연평해전 전사자들 추모하고 이런 것이 북한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그렇죠. 일도 있었고요. 안보와 평화의 개념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웃기긴 하지만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보 위에 평화입니다. 안보가 우선인 개념이에요. 굳건한 안보 위에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지 말로만 평화한다고 평화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그 서해 교전 제2연평해전이죠. 제2연평해전이 발생됐을 당시에 그 당시 집권당이죠. 민주당의 이낙연 대변인이 논평을 보면 참 이런 식의 논평이 허용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의 당시에 그 서해 교전을 바라보는 시선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사건의 정확한 배경과 북한의 의도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민간 차원의 교류나 경제협력 등 모든 남북 관계를 끊는 것은 편견이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서해 교전, 이 연평해전을 바라보는 집권당의 시각이 어떤 시기였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극명한 시각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NLL을 수호하기 위해서 6분이 돌아가셨고 그 전에 제1차 연평해전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대청해전이라고 하는 제3차 연평해전도 그런데요. 진짜 우리 해군은 이 NLL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있죠.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해군을 국가에 보내기가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왜 군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이런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이런 20개월이 넘는 이런 그 청춘을 바쳐가서 할 목적이라든지 의미를 국가가 스스로가 희석시킨다라는 사실이 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로서는 당시에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너 거기서 군대에서 도대체 뭐 했니라는 왜 그런 일을 했니라는 그런 자주 섞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조갑재 씨가 한 말 내용 중에 그 당시에 교전 수칙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교전 수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이제 김준호 합참의장의 대화 중에서 1차 연평해전 후에 먼저 선 발포는 하지 마라라는 교전 수칙이 생겼다고 해요. 그 김대중 4대 교전 수칙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칙이었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쏠 수는 없는데 NLL은 지켜야 하니까 피가 직접 커져서 배가 배를 부딪히면서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계시다가 2002년도에 부딪히러 갔더니 포를 맞은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가지고 총을 쏘지 말고 몸으로 막아라 이 얘기야. 총알바지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 교전 수칙은.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집권 정당이 들어오면서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2008년 연평 해전으로 격상도 되고요. 또 정부 주관 행사로 바뀌면서 작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도 하시고 하셨죠. 아마 이번에 6월 29일 오늘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 기간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지만 아마 국내에 계셨으면 반드시 참석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그때하고 또 분위기가 많이 틀려져서 전 국민이 이제는 제2연평해전을 지킬 기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제작하죠? 예, 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9월달에 개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추석 아마 맞춰서. 제작자를 구하지를 못해서 국민 성금과 해군 성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티저 영상 조금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시죠. 설마 동맹이 이인이겠지. 나는 이게 아들이라는 걸 인정받는데 시간 걸려서 예, 영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제 말은 많이 듣고 언론 보도하지만 실제로 그게 영상으로 보도되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좀 더 어떤 사실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렇게 다가오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뭐 어떠한 사건들이 뭐 할리우드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영화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당시에 숨겨졌던 비화들 그리고 우리가 잊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에 대한 영웅담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9월달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아이들 뭐 어린아이까지 전쟁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 딸이라든지 같이 가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친구들하고 꼭 한번 같이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11년 전 우리의 사실상의 영토선인 NLL을 수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6분들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중사, 고 조천혁 중사, 고 황도영 중사, 고 서우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이 6분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 제대로 예우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On the uprising. So frustrated. 정치를 즐기세요. 뉴스의 뒷면을 보세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꼼수 따윈 부리지 않고 역공을 피해 저공 비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답답한 퇴근길에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